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간호사 아나운서 간나운서 송아름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희 요양병원 인증 기준 가지고 이제 요양병원 여러분들이 인증 준비를 어떻게 하는지 거기에 이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초고 이것이 관건일 수 있는 이 기준집을 가지고 어떻게 규정을 만들고 어떻게 서류를 만들고 어떻게 인터뷰 준비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요. 그 두 번째, 2장입니다. 우리가 전체 12장 중에서 요양병원 인증기준은 12장까지 있고 그 중에 2장입니다.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부분 역시 여러분들께 뭐 원본 자료라든가 관련 자료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강의 중에 정리한 내용 이런 식으로 한글 파일로 정리해서 카페에 업로드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좀 많은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크게 진료 전달에 대한 것과 그러니까 외래, 뭐 입원, 퇴원, 의뢰, 전원 이런 것들 배우고 그 다음에 환자 평가라고 해서 외래 환자 초기 평가랑 입원 환자 초기 평가를 배울 거고요. 그 다음에 영상검사라던가 진단검사, 우리 임상병리 그 검사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게 다 2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면 2.1.1에 외래 환자 등록에 관한 것이고요. 그 외래 환자 등록을 하는 절차가 있는지 여기 S니까 서류를 보죠. 그 다음에 여기 필수는 없습니다. 다 정규기 때문에 뭐 하를 받더라도 나머지가 상을 받으면 괜찮습니다. 그런 점수 앞에서 알려드린 등급 판정할 때 점수 배점 확인을 하면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자 그러면 P니까 프로세스 두 개 보겠다는 거죠. 자 뭐다? 2.1.1.1 2.1.1.2 같은 경우는 외래 환자 등록을 하는 거고 2.1.1.3은 외래 등록, 그 다음에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정보. 자, 그러면 2.1.1.1 여기 보시면 밑에 외래 환자 등록 절차 이런 내용을 포함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외래 환자는요. 일단은 우리가 국민건강보험법에 의거해서 2024년부터 여러분 밑에 필기하겠습니다. 5월 20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에 환자 확인을 어떻게 하게 돼 있냐면 신분증을 확인을 꼭 하고 개방형으로 확인을 하면서 성함, 생년월일 요거 한타스로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부정수급 때문에 신분증을 확인을 하는 거고 그러면 신분증에 있는 사실 처음 취지가 뭐냐면 얼굴과 이름, 생년월일, 그러니까 주민등록번호에 생년월일 기준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분증을 확인할 때 우리 초진 같은 경우, 신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얼굴도 좀 봐주세요, 여러분. 얼굴도 확인을 합니다. 원래 취지대로. 그러면 본인, 모바일로도 신분증 발급이 가능하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고 진료 예약에 대한 거, 진료 과목은 뭐고, 어떤 의사들이 있고, 예약 방법은 뭐고, 우리 병원은 예를 들어 전화만 받아. 아니, 우리 온라인으로 받아. 아니면 우리는 예약 시스템이 없어. 등등의. 우리 병원에서 하고 있는 거 그냥 넣으세요. 그 다음에 외래 접수. 그 다음에 진료를 하고, 진료 후에 어떤 절차를 어떤 병원은 오픈카드일 수도 있고 어떤 병원은 수납을 2번 들려야 되는 경우도 있고 병원에 맞게끔 꼭 규정을 고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 병원에서 받았어요. 그대로 사용하면요. 이 병원과 다르다는 거를 조사위원들은 금방 가서 현장 가면 금방 아킬레스건을 잡아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꼭 우리 병원에 맞게 고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외래 등록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해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밑에 개인정보보호 수집이라든가 의료급여 의뢰서라든가 진료 확인 방법, 진료비 확인 방법, 그 다음에 비급여 같은 것들 있으면 비급여 동의서와 관련된 여러 가지 설명을 들었는지 그런 거에 대한 것도 다 이제 확인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절차에 따라서 외래 환자 등록을 하는지 여기 다시 올라가 보면 조사 항목에서 그러면 조사위원들이 점수를 따질 때 상중하 점수를 따질 때 외래 환자 등록 절차가 있어요. 잘 돼 있어. 그러면 상을 주겠죠. 근데 조금
이 병원에 안 맞는 것 같다. 그러면 중을 주고, 그리고 아예 좀 엉망으로 돼 있어요. 정리가 안 돼 있으면 하루를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규정을 보고 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외래 환자 등록을 관리하는 거는 여기에서 직접 여기 나와 있는 2.1.1.1 외래 환자 등록 절차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그 부서에 가서 프로세스를 확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규정대로 확인을 제대로 하고 있으면 상을 줄 수가 있는 거고, 3명 중에 뭐 2명은 하고 있어. 그럼 중을 주는 거고, 아무도 안 하고 있어. 이러면 하를 주는 거죠. 그쵸? 그리고 2.1.1.3 보시면 외래 등록, 의료기관 제공 서비스에 대한, 여기 지금 이미 2.1.1.1에 다 여기 제시가 돼 있잖아요. 좀 전에 제가 뭐 개인정보 보호나 의료급여 의뢰서 진료비 확인 방법 이런 것들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자, 그럼 다시 정리. 지금 외래 환자 등록 절차가 있는 걸 서류에서 규정해서 확인을 했어요. 2.1.1.1에 조사 항목 1에. 자, 그러면 2.1.1.2 여기 그리고 3 여기 조사 항목 2와 3에서 직접 가서 여기 조사 항목 1에 나와 있는 이 내용을 실제로 하는지 프로세스 구분의 프로세스라고 돼 있잖아요.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요 정도 오셨으니까 요 조사표를 어떻게 보시는지 밑에 있는 기준의 이해를 우리가 어떻게 규정에 녹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외래에 대한 건 끝났고 2.1.2 2번 절차에 대한 거 조사 항목 1번을 보시면요. 2번 절차가 여기 기준의 이해에 있는 내용을 포함해서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밑에 P가 3개잖아요. 2번 항목, 3번 항목, 4번 항목. 그게 다 지금 1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쵸? 뒤에서 2, 3, 4 이 부분이 왜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냐면 직접 프로세스 현장 가서 보니까 그걸로 점수를 매긴다라는 거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 위에 있는 이 내용 여기가 규정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럼 이 규정대로 하고 있는지 이 뒤에 가서 조사 항목 2, 3, 4에서 보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가 중요하겠네요. 이번 절차에 무슨 내용을 포함되어 있냐면 이번 경로 걸어서 왔는지 자차를 타고 왔는지 구급차를 타고 왔는지, 그쵸? 이번 결정 예약, 이번 수속 방법, 이런 것들 어떤 종류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규정에 넣으셔야 되고, 배정 순서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의료기관 내부 상황, 뭐 어떤 거? 중증도 높은 환자? 아니면 환자도 우선순위 따져서 우선순위가 있다. 우리 병원은 이제 우선순위를 예약을 받고 있다라던가 이런 입원 대기일자에 따른 관리 뭐 이런 것들 다양하게 있겠죠. 근데 만약에 입원 시설이 부족해서 입원이 지연된다. 그럼 환자 뭐 다른 병원으로 안내를 하나요? 뭐 등등의 여러 가지 내용을 넣을 수가 있는 거죠. 그다음에 입원 생활 안내문에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면회 시간, 의사 회진 시간부터 쭉 끝에 세 번째 여기 사생활 보호 요청 이 모든 글이 자세한 내용으로 입원 생활 안내문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 진료 비용 같은 것도 입원료, 병실료도 게시가 돼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입원 중 진료 비용, 비급여 이런 것도 입원 생활 안내문에 다 넣으면 좋고 아니면 병실에 있던가 이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진료 의뢰에 대한 거 이런 것도 어떻게 확인하고 환자를 어떻게 이제 의뢰를 하는지 그런 것들도 무슨 의뢰를 받았으면 뭐 진료 협력이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확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조사 항목 1번에 대한 건 규정 S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서 이 내용을 다 포함해서 이번 절차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서 이 부분 2.1.2에 입원 절차가 있다. 여기 규정을 만드는 거고 그러면 조사 항목 2, 3, 4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한 내용을 프로세스니까 이제 현장 가서 확인한다 그랬어요. 그쵸? 자 그러면 여러분 밑으로 내려와서 2.1.3에 자 이제 입원 환자 진료 책임자에 대해서 여기 명시를 하고 있는데 조사 항목 1 역시 S니까 규정을 보겠다는 거고 조사 항목 2, 3, 4는 가서 현장 프로세스 보겠다라는 거예요. 이 조사 항목 1에 대한 규정에 있는 그 서류에 있는 내용이 현장에서 확실히 하고 있는지 그죠? 보겠다라고 하는 거죠. 자, 환자 책임의사를 지정하고 담당의사 변경할 때 정보 공유하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의사를 지정을 했죠. 그리고 의료진 변경은요. 전동도 있겠지만 전과가 되게 많아요. 자, 어떤 병원 무슨 척추 관절병원이에요. 그러면 척추에서 이건 척추 치료가 다 끝났으니까 관절로 과를 변경한다. 이것도 전과예요.
그쵸? 또는 무슨 병동을 6병동에서 5병동으로 옮기면 전동입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 의무기록으로 우리는 정보를 공유한다. 라는 거, 이런 게 작성 시기는 당연히 전과 전동 전에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 같은 거 다 확인합니다. 그래서 환자 상태 같은 거 기입을 하는 거고, 근무 교대를 할 때, 간호사 당직 의사, 뭐 이런 식은 어떻게 환자를 그러면 환자가 전과에 있고 전동했는지 확인하느냐. 혹시 뭐 의무기록을 통해서, 또는 무슨 인수인계를 통해서, 뭐 이런 것들을 적어주시면 되고, 직접 현장에 가서 전과를 할 때, 전동을 할 때, 즉, 항목 2, 3에 있죠. 전과를 할 때, 전동을 할 때 의무기록을 통해서 이제 환자 상태의 정보를 공유하는지. 여러분 예를 들어서요. 지금 우리가 2.1.3 하고 있어요. 근데 2.1.3에서 환자 전과 시 의무기록 통해서 그러면 통해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EMR을 통한 거거든요. EMR이죠. 근데 만약에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의사 전사는 의사만 볼 수 있고 간호사 전사는 간호사만 보통 이제 의사도 다 보지만 이런 식으로 자기의 영역을 침범하면서 보면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EMR 권한이 있어야 되죠. 이거 서로 보는 사람들. 그쵸? 간호사나 뭐 당직의 의사 뭐 이런 사람들은 환자와 관련된 이렇게 전과 전동하는 부서에서 원무 부서도 그렇고 EMR을 통해서 이렇게 공유를 한다라고 하는 게 또 되게 중요합니다. 절대로 다른 과 다른 사람의 이거 왜 자꾸 이러지? 다른 사람의 아이디를 절대로 타고 들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쵸? 그리고 예를 들어서 전동 같은 거는 여러분 전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동을 해요. 전동 시 주의사항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6병동에서 5병동으로 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으로 전동했으면 반드시예요. 6병동으로 가서 그 환자를 그러면 예를 들어 이게 더 쉽겠네요. 반드시 5병동 간호사 영역에서는 간호사만 이 환자의 전산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미 환자가 다른 병동으로 갔어요. 그 우리 병동이 아니기 때문에 6병동에서 5병동으로 넘나들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권한 관리라고 하는 건데 그 권한 관리 때문에 월권인 거예요. 5병동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리고 또 하나 예가 있는데 예를 들면 또 퇴원 환자인데 또 그 퇴원 환자에 대한 기록을 볼 수가 없어요. 원래는 퇴원을 하면. 그럼 관련 의사라든가 관련 업무과 이런 데서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간호사가 지금 현재 간호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셨죠? 뒤에서 어차피 이런 거 자세히 나오니까 또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런 식으로 하고 자, 그럼 2.1.4 퇴원, 의뢰, 전원 서비스 이런 식으로 규정이 있는지 퇴원 전에 퇴원 요약지를 작성을 하는지 여러분 2.1.4 같은 경우는요. 퇴원 전에 퇴원 요약지를 작성한다 그랬잖아요. 퇴원을 할 때 가장 좋은 게 여러분 퇴원 예고제라는 게 있어요. 이거 꼭 하세요. 환자한테 일단 우리 쪽에선 처방을 꼭 사전 처방, 퇴원 처방하고 여러 가지 약 처방 그리고 환자가 원하는 서류 이런 거 다 해줘야 되고 환자도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러지 않으면 이거를 만약에 안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날 늦게 퇴원합니다, 여러분. 그럼 병상 가동률이 이거는 경영 차원에서 병상 가동률이 떨어져요. 그런데 만약 퇴원 예고자라면 병상 가동률이 올라가. 상승 이렇게 할게요. 자, 이렇게. 자, 그래서
여러분들 퇴원 요약지 작성을 하고 퇴원할 때 여러 투약 주의사항 그리고 가족 간의 연계, 뭐 추후 관리 이런 거 자세히 나와 있고요. 만약에 의뢰를 해야 된다던가 아니면 전원을 가야 된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환자와 상의를 하고 환자가 원하는 의료기관을 선택을 하고 거기에 수용 능력 이거 다 우리가 확인하는 거예요. 환자분 알아보세요. 요즘에 이러면 안 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요양병원이기 때문에 요양병원에서 이제 다른 요양병원으로 가거나 요양원으로 가거나 그쵸? 뭐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에요. 뭐 우리 재원 일수가 넘고 막 이래가지고 자 그러면 이송수단 의료진 동반해야 되는지 그럼 정보를 어떻게 가져가야 되는지 안 그러면 뭐 그런 식의 것들을 우리가 다 준비를 해서 환자에게 지속성을 띄우는 게 목적이에요. 그쵸? 자, 그리고 2번, 3번, 4번 항목은 퇴원 전 퇴원 요약지를 실제로 작성하는지, 그 다음에 퇴원할 때 정보 제공 요 앞에 나와 있는 것대로 그대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의뢰 전원 서비스 제공 이 규정에 나와 있는 그대로 하고 있는지 프로세스 확인하는 거니까 간단하죠. 결국에는 이 앞에 우리가 규정을 잘 만들면 이거는 뒤에 항목 2, 3, 4번에서 지금 이 규정대로 우리가 교육을 시키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어렵지 않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환자 진료에 대한 거는 이제 끝났고, 환자 평가에 대한 걸 해보면, 자, 외래 환자 초기 평가예요. 여기 보시면 여러분, 자, 여기 프로세스 빼고는 S, 여기 조사 항목 1이라고 나와 있어요. 어떻게 부른다? 2.2.1 기준에 대한 조사 항목 1이니까 2.2.1.1 이렇게 부르죠. 자, 2.2.1.1 보시면 외래 환자 초기 평가에 대한 규정은 어떻게 이 내용을 포함해서 자, 초기 평가 대상자는 초진 환자예요. 그래서 초기 평가 수행자는 당연히 의사가 되겠고 초기 평가 내용은 진료과에 맞게 하면 되시되 여기 다른 병원에서 가져온 의료기관 그런 정보 있잖아요. 환자 정보 같은 거. 이런 것들을 갖다가 당연히 우리가 스캔을 하던가 뭐 CD는 다 넣고 해가지고 이 환자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 내용들이 있는지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2.2.2 2번 환자의 초기 평가잖아요. 여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여기 S가 지금 조사 항목 1번과 5번에 있죠? 초기 평가와 재평가에 대한 얘기예요. 그 부분은 서류로 확인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실제로 가서 조사 항목 2, 3, 4라던가 6, 그 다음에 7 같은 경우는 직접 가서 뭐 의사, 간호사, 영양사님 요렇게 그 면담을 하고 실제로 이렇게 24시간 이내에 수행하고 기록하는지 보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의학적 초기평가, 간호 초기평가, 입원한 후에 24시간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쵸? 그리고 이런 초기평가 내용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초기평가 시트지에다가 반드시 이 내용을 안에다 다 항목에다 넣어주세요. 하나라도 없으면 상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초기 평가 내용을 이제 환자 진료 담당하는 직원들은 뭐 공유 방법이 EMR이다.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특이사항에다 넣는다.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쵸? 자, 그리고 2, 3, 4 항목은 잘 지켜지는지 앞에 내용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한다 그랬고 그 다음에 조사 항목 5 보시면 의학적 재평가의 대상은 또 진료과마다 아무래도 다르겠고 재활병원이면 재활병원 뭐 요양병원에서도 그 요양병원 뭐 예를 들어서 그 환자 그게 다르잖아 진료과가 그쵸? 환자의 전문 진료과가 다르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주기 내용 이런 걸 설정을 해주고 이제 보통 이런 것들은 그냥 이렇게 대상 주기 내용 이런 것들을 기본 세팅값으로 해서 클릭을 하면 이게 딸려오게끔 그렇게 전산을 많이 그 손을 보시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제일 편하죠. 그리고 마지막 항목 7번 보시면 규정에 따라 환자 평가 기록을 환자 진료를 담당하는 직원과 공유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이 공유하는 거 어떻게 공유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2.1.4의 퇴원 예고제 이 앞에 보시면 이게 아니라 2.1.3에 제가 권한관리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이것도 되게 많은 영역에서 이 권한관리라는 내용이 계속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뒤까지 계속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거 한번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마지막 검사 체계입니다. 자, 검사 체계 같은 경우는, 자, 여기 2.3.1 같은 경우는, 여기 뭐 임상병리, 그러니까 혈액검사
검사에 대한 것들이 쭉 나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여기 이제 뒤에 2.3.2 같은 경우는 영상검사에 대한 쭉 이렇게 뭐 규정을 만들고 여기 밑에 나온 것처럼 적격 환자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여기에서 적격 환자가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기 다 나와 있죠? 여기 쭉 보시면 그 시행 직원 자격이 방사선 의사 그쵸? 그 다음에 자격증, 면허증을 가지고 있고 보수교육을 받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적격 환자가 있는지 판단을 합니다. 결과를 판독하는 전문의가 있는지,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는지 이런 것들 서류 확인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들은 서류가 있으면 적격 환자가 있으면 다 상을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면 조사 항목 4부터 프로세스, 지금 왜 이것만 설명드리냐면 이 앞에 진단검사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 지금 순서로 돼 있는데 영상검사나 진단검사 다 검사 체계이기 때문에 여기 운영 규정이 있어야 되고 조사 항목 2에서 보시면 3에서 보시면 적격 환자가 있고 판독하는 적격 환자가 있다. 이런 것들 지금 조사 항목 1, 2, 3은 1은 규정을 보고 2, 3은 그 적격 환자에 대한 자격증 및 면허증, 그 다음에 보수 교육, 그 다음에 교육 이수증 이런 것들을 확인하고 있으면 다 점수를 상으로 준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조사 항목 4 같은 경우부터 6, 8까지는 프로세스잖아요. 자, 그래서 규정에 있는 그 영상검사 전 준비를 한다는 내용을 실제로 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한 확인 절차를 준수를 하고 있는지, TAT 같은 거, 뭐 정도관리라던가, 신속하게 보고한다던가, 외부 의뢰체계, 자, 이런 것들 잘 하고 있는지. 그래서 여기 안에 어차피 규정에 조사항목 1의 내용이 다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조사항목 2부터 8은 뭐다? 프로세스니까 이 앞에 있는 조사항목 1에 나와 있는 그 규정, 문서에 있는 걸 실제로 다 역시 다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 뭐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 영상검사 결과보고라고 해가지고 검사 종류별 보고 방법이라든가 보고 시간, TAT라고 해서 Turnaround Time이라고 해서 검사 결과 보고 시간 이게 준수를 해야 되고, 이상 결과 보고도 CVR 해가지고 요것도 보고하고, 이거는 우리가 12장 가서 뒤에서 이제 지표 관리 부분에서 좀 자세히 할 거라서 지금은 이거 관련된 분들만 이해하셔도 되거든요. 내부 정도 관리, 외부 정도 관리 같은 것도 장부를 만들어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다 시간이라든가 항목 같은 거, 내용 같은 거 다 보고요. 검사 외부 의료 체계, 의뢰 체계라고 해가지고 수탁 기관별 검사 리스트나 뭐 내부 보고 포함해서 결과 보고 절차라든가 이게 병원장 결제까지 갔는지 이런 거 다 확인해요. 판독 의뢰하는 경우에 적격 환자 뭐 아까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 부분을 문서 서류로 다 확인을 하고 이 뒤에서도 적격 환자가 있는지 서류 확인하고 그 다음에 준비 사항 확인하고 절차 준수하고 신속하게 보고하고 관리하고 활용하는지 이런 것들 확인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검사실 안전관리라던가 검사실 안전관리, 그 다음에 방사선에 대한 안전관리, 뭐 이런 것들 검체검사실이라든가 방사선 이런 직원 교육을 하는지, 그쵸? 그 실제로 그걸 행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보는 구간이어서 이거 뭐 직원 안전과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이 부분은 관련된 서류라기보다도요, 여러분, 그냥 이 지금 여기 기준에서 말을 하고 있는 뜻이 뭐고 이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규정에 녹이고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이렇게 설명하는 시간을 좀 가졌거든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요양병원 인증 기준에서 12장까지 있는데 제2장이죠. 자, 우리가 크게 세 파트로 나눴어요. 뭐냐면 앞에서 그 진료 전달, 그 다음에 환자 평가에 대한 거, 초기 평가 있죠. 그 다음에 검사 체계, 임상병리, 그 진단 검사랑 그 방사선
엑스레이 촬영하고 뭐 이런 거.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우리가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에 대한 부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만약에 이게, 총괄부서에서는 이 정도만 알면 되는데, 예를 들어, 여기 뭐 진단검사실 실장님이나 방사선실 실장님 뭐 이런 방과 실장님들 이런 분들이 보거나, 아니 의사분들이 보시면, 왜냐, 본인들의 직무에 대한 걸 어떻게 더 서술을 잘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연락 주시는 분들이 있는데, 뭐, 카페 댓글 좀 샤이하시면, 뭐, 이렇게 쪽지나 메일,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다양한 루트로 연락을 주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그럼 이제까지 저희 요양병원 인증 기준의 제2장 진료 전달 체계와 평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